그리고 앞으로 할 내용을 안내해드리자면, 변수는 끝났고요. 이제 뭐 파이썬 자료형이라고 검색을 해봤죠. 아까 내용이 궁금하면 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키워드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먼저 찾아보고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주세요. 나는 출력 배웠고요. 또 변수했어요. 내용을 보면 좀 기초적인 내용이랑 심화 내용으로 좀 나뉘는데, 이 기초적인 부분 언어마다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는 걸 기초로 넣었어요. 그거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 함수. 좀 더 이제 심화해서 다뤄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게 있죠. 이게 객체도 있구나. 객체까지. 무조건 이게 파이썬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 다른 언어에서도 다루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만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조건문 진행할게요. 기초 심화 다 할 건데 기초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얘도 안 돼요. 처음에 이제 기초 내용 할 때 시간 좀 많이 쓰셔야 좀 심화 내용 나갈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조건문인데 앞에 봐주세요. A는 20이라고 했고, print A. 자, 실행하면 A는 22라고 나와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나올까요? 25로 바뀌어서 나오죠? 얘는 변수고, 변수를 B는 20,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단어 또는 문장 서식으로 해도 돼요. 숫자로 시작하거나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숫자로 시작하거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에러가 나고요. AG는 뭐죠? 변수예요. 단순히 그 변수의 이름이 AG인 것 뿐이고,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실행하면 에러 나죠? 왜 에러가 났을까요? 자, main.py는 현재 코드를 작성 중인 파일이고, 라인 3번 줄이고, 자, 원인은 A는 정의된 적이 없다. 자, 보면 실제로 안 만들었죠? A는 그러면 값일까요? 변수일까요? 여기서 이 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만든 적도 없으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선언도 안 하고 쓰겠다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겠죠? 이미 만들어진 변수를 사용한 거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에러 메시지 여기에 나오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모든 언어 마찬가지고, 에러 메시지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봤다시피 에러 메시지가 이상을 감지하고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어디에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까지 알려주는데 찾아가 봐야죠. 물론 이제 숙련되면은 안 보고도 알 거예요. 못하나 문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숙련자들은. 그래서 이 역으로 위치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에러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복사해서 구글링 해보세요. 다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죠? 얘를 복사해서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변수를 쓰면 돼요. age라고 했는데 age는 나이죠.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서 age라고 한 겁니다. 이 변수 이름은 성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대신에 뭐 아무렇게나 쓰면은 뜻이 없죠. 저장하려는 게 뭐 나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실행하면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좀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변수명 잘 짓는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변수명, 함수명 이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의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변수는. 만든 변수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실행하면 틀린 겁니다. 자, invalid,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숫자가 뒤에 나온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되고요. 잘 되죠? 우선은 간단하게 ag라고만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변수명 지으면 돼요. 혼자서 뭐 1인 개발을 할 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흔치 않죠. 협업이 대부분이니까 변수명 잘 신경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대로 다 나오죠? 왜냐면 출력문 2개 실행하고 끝이니까 age는 상관없고요. 왜 성인이 먼저 나왔는지 아시겠죠? 위에 있으니까 먼저 나왔어요. 하려는 건 뭐냐? 나이가 25라고 했을 때 25살이면 이제 성인이 나와야 되고, 나이가 15살이면 미성년자라고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나오는 이유는 단순 출력이 전부라서 그런 거고, 일단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제쳐두고 그냥 써놨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잘 보세요. if
제가 if라고 썼는데 if는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죠? 만약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차이 아시나요?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있는데, 자, 1일차에 있어요. 1일차 개념 부분에 여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보이시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상, 이하 여기는 포함 관계가 허용이 되고 초과, 미만은 허용이 안 되죠. 나이가 20살 이상이라고 하면은 20살은 조건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이죠. 20살이면은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에이지가 20이라고 하면은 20도 포함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문법에 틀린 거예요. 파이썬 문법에. 지금 다른 언어에서 하는 것처럼 중괄호를 써서 이 안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 문법이 좀 다릅니다. 파이썬의 경우는 중괄호 대신에 콜론을 써요. 얘를 써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만약에 조건식이 얘가 조건식이에요. 이게 참이다.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겠다인데 안쪽이 중요합니다. 지금 안쪽은 없어요. 얘가 포함하고 있는 구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뭐라고 하죠? 자, 네 번째 줄, 4번 줄에 expected unindented block. 자, indented block 이게 키워드예요. 이 에러 메시지예요. 이 indented block은 들여쓰기를 뜻합니다.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를 안 했다고 뭐라 해요? 자, 그러면 들여쓰기 해주면 해결이 되죠. 이렇게.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뭐라 안 하죠? 규칙 하나, 콜론이 나왔어요. 콜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은 무조건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콜론이 다음 여기 다음에 나오는 구문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성인을 출력하는 프린트문은 조건에 의해서 종속된 상태예요. if문에 종속된 상태. 그러면 얘랑 얘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줄만 놓고 봤을 때 들여쓰기에 있고 없고 차이죠. 얘처럼 들여쓰기를 안 하면 이 if문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즉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되는 조건 얘 하나예요. 얘는 상관없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이 세팅스에서 이거 두 개 설정을 했어요.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
들여쓰기 하나는 스페이스 두 개예요. 그리고 탭 한 번. 수식으로 하면은 자, 제가 탭 한 번 눌러볼게요. 탭 한 번 되죠? 그리고 이번엔 스페이스 두 개. 똑같죠?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의 주권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빼고, 미성년자의 주권은 20 이하 맞나요? 아니죠? 이러면 20살도 포함이니까 증오는 없애야겠죠.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미성년자라고 나오죠? 그 전에 이렇게 하면요, 에러 나죠? 들여쓰기 안 했으니까. 여기 이런 거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 22였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출력 결과에 성인만 나와요. 이유는 AJ는 20이라고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각 조건식에서 여기랑 여기서 AG는 뭘까요? AG일까요? 22일까요? 여기서 AG는 22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게 는이 아니잖아요. 부등호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소 비교랑 뭐 이퀄 마크랑은 달라요. 대인 연산자라고 해요. 이거는 따져봤더니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면 true 또는 참이라고 하고, 이제 틀린 말이라고 하면 false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조건식은 맞는 말이죠? 이 조건식이 맞는 말이면 이 안쪽 구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따져볼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는 틀린 말이죠? 이 AG의 값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22예요. 그러면 이 22가 20보다 미만인가요? 아니죠? 그럼 여기는 false예요. 맞는 말이어야 이 안쪽을 실행하겠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자, 눈으로만 보세요. 자, 성인과 미성년자 중에 미성년자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단지 조건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런 거 조건문 하실 때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조건을 잘못 짰다. 그럼 이제 틀린 답을 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뭐 포함 관계를 넣고 싶다.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 19살 밑으로는 미성년자니까. 그러면 같이
지우고, 지금은 이제 조건 같은 거 없고 실행해라, 출력해라죠. 조건문 안에 갇혀있는 이 출력문은 종속된 조건문에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어야 돼요. 그래야 실행이 돼요. 실행될 때를 정할 수도 있고요. 조건 결과에 따라서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실행이 돼요. 이 조건식. 왜냐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별하는 연산 과정이 필요해요. 답이 뭔지도 모른 채 이 안쪽을 실행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얘 실행되고요. 그리고 조건식 실행되고 결과가 참이니까 안쪽 실행되죠. 그래서 결과에 성인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조건식. 이 조건식도 실행은 됩니다. 왜냐?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그거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틀린 말이니까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안쪽 부분.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프린트. 자, 이러면 콘솔에 여기에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했을 때. 눈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오네요. 이유는 이 느낌표를 출력하는 출력문 어디에도 종속된 게 아니니까 그냥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실행했을 때 느낌표랑 샵 나오죠. 왜냐면 이 두 문장 어디에도 종속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얘도 들여쓰기를 했고 들여쓰기를 했어요. 자, 그럼 각각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까요? 얘는 여기죠. 샵은 여기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느낌표랑 성인만 나올 거예요. 맞죠? 왜냐면 포함하고 있는 게 샵을 포함하고 있는 이 출력문을 포함하고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잖아요. false. 그러니까 이 안쪽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성인이랑 느낌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참이라서. 그러면 얘 조건식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조건식은 실행을 하죠. 왜냐면 나왔으니까, 참이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걸 실행했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요? 할까요? 안 할까요? 얘도 실행은 합니다. 결과 보면은 미성년자랑 샵이 안 나왔잖아요. 이유는 얘가 거짓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건 실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얘는 무조건 나와요. 이유는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주의해야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한 경우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줄 보이시죠? 줄 들여쓰기 줄이에요. 이거 들여쓰기 한 거. 이게 왜 틀렸냐? 얘가 한 번만 감싸고 있으니까. 얘가 한 번만 감싸고 있으면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감싸져 있는 애들끼리는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리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게 한 번 나왔다. 콜론의 개수랑 콜론의 수랑 들여쓰기 수, 이거예요. 같아야죠. 아시겠죠? 대신에 주의할 점, 들여쓰기 한답시고 스페이스바 한 번 안됩니다. 다른 이상이에요 이러면.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뭐라고 할 거예요. 인덴테이션 에러, 들여쓰기 에러라는 뜻인데 뭐라고 하죠? 위상이 다르니까. 그리고 다시 보면은 여기 키워드, 좀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레벨. 여기서는 위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10 더하기 5는 15 라고 하고, 자, 이걸 수식이라고 했을 때 10 더하기 5는 15죠. 얘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대입연산자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의미의 증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이 5보다 크다. 자, 이 물음표는 뭐가 될까요? 덧셈의 결과는 15라고 나왔는데 이 연산의 결과는 뭐라고 나올까요? 차이점 보이세요? 덧셈은 사칙연산이에요. 그리고 정수와 정수의 사칙연산의 결과는 정수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랑 정수의 비교연산의 결과, 이 연산의 결과는 맞냐 틀리냐예요. 맞으면 true가 될 거고, 반대로 자, 이 경우는 틀린 말이죠. 틀린 경우에는 false예요. 결과가 맞다 틀리다 이거로만 나와요. 내용은 이제 마찬가지로 수업 페이지에 있고요. 아직 안 써드렸네요. 여기 다시 넘어와서 논리연산의 결과는 논리형으로 나와요. true냐 false냐.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죠. (1과 1은) 같다는, 맞죠? 맞는 말이죠? true고, 이 두 개 차이점, 이 차이점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거,
이렇게 하면요. 자, 이걸 썼어요. 자, 느낌표는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의 의미. not.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다르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같다. 그쵸? 그러면 1과 1은 다르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false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는 true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false도 소문자로 썼고요. 파이썬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잠깐 추가해놓고, 자, 이 내용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적관식 결과는 뭐로 바뀔까요? 참이니까 true가 될 거고, 맞는 말이잖아요. 22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는 말이니까 true죠. 지금 논리 연산 하는 중이에요. 비교 연산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실행된다고 했는데 실행되는 이유는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맞는 말이면 true로 변하고, 얘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니까 false로 변합니다. 여기는 true고. 연산 결과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판단하고 이 안쪽을 실행하냐 마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없는 이유는 얘가 참이면 이 안쪽은 무조건 실행이니까. 이 상태랑 똑같아요. 먼저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 실행했어요. 참이니까 이 안쪽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무조건 실행이니까. 반대로 이거는 뭐예요? 조건식이 거짓이잖아요. 그럼 안쪽이 실행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어떤 툴에서는 데드 코드라고 나올 거예요. 일단은 개념은 여기까지 할게요.